명인들의 복귀 유차고입니다.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코스피. 오늘은 좀 숨을 고른다 싶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낙폭을 다 줄여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옛날의 코스피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반도체 투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오늘은 이보다도요, 오랜만에 코스닥의 활약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옛날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죠. 1200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3월 3일에 1200선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잠깐이었고요. 오늘은 아예 종가상으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변화의 흐름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투자 전략에 고민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이 시장 상황 자세히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죠. 저희가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의 명인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명인과 연결을 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일단 한마디로 요약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고가 준비하는 코스닥. 네, 역시 코스닥이 오늘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준비하는 코스닥. 지금 신고가 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역사적인 그 기록이 확인됐던 코스닥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그 이유, 시장의 흐름부터 커다랗게 좀 짚어주시죠. 근래에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냈고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대형주 플러스 주로 이제 테마주들 장세가 전개가 됐는데 오늘 보시면은 대형주 차트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대형주 차트는 마이너스 0.26%인데 중형주 차트를 보시면은 플러스 2.4%예요. 소형주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에서도 중소형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그걸 같이 이제 기세를 몰아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종가 고가로 지금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사상 최고가 달성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스피를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보이고요. 수급도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8천억 매수가 들어왔네요. 코스피 쪽으로는 2조 1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뭐 2조 1천억 매도 나오고, 뭐 조 단위 매도가 나오고 이래도,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이 되질 않죠. 예전 같으면은 뭐 2조 매도, 하루 만에 2조 매도가 나왔다 이러면은 엄청난 뭐 뉴스거리였겠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뭐 금방 또 매수 들어올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5일선 위에 계속 지금 5일선 위에 있어요. 몇 거래일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5일선 위에서 빠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코스닥도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또 가져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뭐 초반 정도에는 코스닥도 한번 또 밀어붙일 것 같고, 코스피는 이번에 신고가를 내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을 낸 이후에 조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아마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예,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던, 코스닥에 있는 섹터들, 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의 모습도 그랬고요. 코스닥이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힌트도 던져주셨죠. 코스닥의 주류를 이루는 종목들, 바이오부터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로봇까지 이런 종목들의 활약상이 기대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의 흐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장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강세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강세 포인트 어딘가요? 네, 신기 전문가님, 오늘자 강세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화장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 이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이 정말 무더기 급등세를 보이고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화장품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뭔가요? 예, 오늘 이제 장 내내 이제 좋았던 섹터들 참 많았지만 초반부터 좋았던 쪽은 이제 화장품 쪽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0%가 4월 달까지 1월 달 4월 달까지 수출이 20.7%가 늘었고 특히 미국 쪽 수출이 40.7%가 늘었어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이제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3개국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이 105%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K뷰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까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원료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고 그리고 또 화장품 용기 있지 않습니까? 담는 그 용기가 완전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이 잘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안도성 랠리 플러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9%나 올랐고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던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APR을 저는 탑픽으로 골랐고요. APR은 계속 올라왔죠. 전쟁 구간에서도. 또 달바글로벌, 실리콘투 요 세 종목을 계속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도 다 잘 갔고 본느 같은 종목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마녀공장도 실제로 좀 잘 되고 있죠. 오늘 이제 21% 이제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이제 코스맥스 같은 이쪽 OEM, ODM 업체들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화장품 쪽은 시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전쟁 때문에 안 눌려도 되는 부분에서 눌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 고르실 때는 지금은 이제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 초반이기 때문에 전 종목이 다 같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본느처럼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탄력이 좋지만은 방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북미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PR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신규 접근은 좀 이제 그런 것 같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보이고요. 달바글로벌도 너무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조금 이제 이쪽도 저기 해야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기적으로 저는 이제 보유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탈중국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 OEM, ODM 업체들도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해서 화장품 쪽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특히나 실적 구간에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더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그 화장품주들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질문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그 아보카도님께서 리노공업의 대주주 주식 매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일이 좀 있어요. 화장품 제2의 전성기를 끌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실리콘트, 앞서도 전문가께서 좀 강조를 해주신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좋다가 장 마치고 갑자기 좀 훅 빠졌습니다. 사내 이사의 지분율이 좀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내려가는 거 뭐 잠깐의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주식 지분율이 1.55% 빠졌다 뭐 이런 건데, 변동은 0.04%네요. 1.59%에서 1.55%로 빠졌다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해프닝성으로 봐야 되겠죠. 얼마 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내 이사가 팔았다는 것은 혹시라도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우려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데 이제 실리콘트만 하더라도 여러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이고, 여러 증권사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실적은 계속해가지고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느부터 해서 오가닉트 코스메틱, 뷰티 스킨, 시총 1,000억이 좀 안 되는 작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도 들어가고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규 진입할 분들이라면 그래도 시총 사이즈 좀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최우선인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화장품 쪽도 일단은 방향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본느처럼 이렇게 상한가하고 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상방으로만 나오진 않겠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에 또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느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커버하는 증권사들도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실제로 그 내부 사정이 어떤지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조금은 더 정보가 좀 있는 쪽, 증권사들이 또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들이 커버를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너무 작고 변동성만 큰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숫자도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워낙에 많고 주가 흐름도 좀 달라서요.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강세 포인트 화장품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의 중립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중립 포인트는 어딘가요? 네, 통신 장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많이 했던 쪽이 바로 통신 장비주들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통신 장비주들이 요즘에 보면은 좀 오르다가 좀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확인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심리도 있고 하면서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통신 장비주들의 모멘텀 자체는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주파수 경매가 미국 쪽에 AWS3 주파수 경매가 있을 걸로 지금 거의 있을 거 6월 달에 있을 것 같아요.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이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로 미국의 OBBB 법안이 작년에 통과됐죠. 거기에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7월 달까지 어퍼 C밴드 경매가 있는데 이게 더 커요, 사실. 규모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와 내년도에 경매가,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경매에 이번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있을 AWS3 주파수 경매에 참여 의사를 밝혔죠. 스페이스X가 왜 통신 쪽을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죠. 스페이스X야 당연히 이제 인공위성 사업이지만 통신사 사업을 또 같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매를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AT&T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를 2.5배 늘리겠다라고 지난번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매를 참여를 할 거고요. 또 버라이즌이라든가 티모바일 다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AT&T가 하는데 버라이즌이나 티모바일 안 했다가는 이번에 주파수를 할당을 못 받았다가는 이제 완전히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 주파수 경매는 아마도 이제 상황리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파수 경매가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 장비들을 그 주문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 그 글로벌 장비사들이 예전에는 중국 장비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중국 장비를 미국에서 쓰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대안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거의 뭐 이제 작은 부품사 쪽으로는 그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비사들 잠깐 좀 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은 네트워크 장비사 지금 영업이익 합계가 예상이 지금 202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 걸로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사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적이 내년에 굉장히 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실적이 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도 아마 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워퍼 C밴드 경매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뭐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요즘에 뭐 이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들었던 RFHIC는 빠지지도 않죠. 계속 뭐 이제 잘 버티고 있고요. KMW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가다가 좀 숨고르기 구간이죠.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 LIG 아큐버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숨고르기 구간에서 오히려 신규 진입을 해놓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6월 달이 가까울수록 또 한 차례의 또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파동이 또 한 차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통신장비주들은 잡아놓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한 뭐 주파수 경매 한 3일에서 5일 전에 슈팅이 나오면은 팔고 나오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지금 가능한 구간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6월달 주파수 경매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통신장비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그 광통신 테마와 구분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최근 보면 그렇게 치솟던 광통신 테마 관련된 종목들, 이거 주가가 금세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광통신 테마 쪽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광통신 테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테마로 접근하자 그랬죠. 오늘 보면은 RF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같은 RF 계열이긴 하지만 어제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이 종목들 외에도 지금 이제 거의 뭐 그 고가를 지금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광통신 테마 쪽은 광통신 테마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쪽 그 테마의 내용이 뭐냐면은 광반도체 테마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반도칩 바깥쪽에 이제 그 광통신 그 트랜시버를 모듈을 바깥쪽에 놔뒀다. 그거를 이제 칩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모멘텀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통신 장비 쪽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 첨단 소재, 뭐 라이콘, 머큐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테마키가 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하고 다른 진짜 통신 장비주들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이쪽 종목들이 서로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가보죠. 오늘의 약세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약세 포인트는 어디죠? 자동차 골라봤습니다. 네. 자동차 걱정이 좀 되는 게요. 피지컬 AI라고 해서 올 초에는 로봇과 함께 갔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오는데도 자동차는 안 가더라고요. 자,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뭐 현대차가, 이익 성장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아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좀 약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고, 현대차 뭐 이익 얼마 안 나온다, 영업이익 감익됐다 하는데도 빠지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약세로 고르긴 했지만 약하다라 뭐 엄청 약한 건 아니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그림 하나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전기차 월별 판매량 그 작년 대비한 수치입니다. 2026년도 1월달, 2월달은 빠지다가 3월달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3월달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바닥 찍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옵니다. 4월달까지도 계속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 뭐 전기차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다음에는 결국에는 대안이 현대차, 기아밖에 없는데 테슬라는 비싸죠. 근데 현대차, 기아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 성능이 사실 뭐 테슬라 쪽과 비교했을 적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황기거든요. 근데 자동차 시장은 불황기인데 팔리는 대수는 줄어들지만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은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면은 이제 팔리는 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한 분기 정도 이익이 좀 감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보다는 중기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이번에 1분기 때 실적이 좀 약세겠지만 1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현대차든 기아든 그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현대차도 15% 정도 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그 인도 쪽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역대급으로 지금 판매됐다는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1분기에만 30만 대 육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기적인 부분을 지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이제 실적 때문에 뭐 살짝 좀 쉬었다 갈 수는 있더라도 꺾이지 않을 거고 다시 또 가는 이제 모멘텀을 또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피지컬 AI라든가 스마트카, 뭐 로보틱스 이런 쪽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자동차 섹터를 지금 당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고,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그 모멘텀은 계속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지금 오히려 실적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쉬는 구간에서 좀 잡아 놓으시면은, 저는 이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또 70만 원 넘어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이런 뭐 지금 로봇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지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부진했고요. 오늘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가 꺾일 만한 구간은 아닐 것 같네요. 앞으로의 상승률력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인의 활로도 열어주시죠.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이 신고가를 낼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려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과도기, 이 과도기에는 상당히 순환매가 빨리빨리 돕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순환매를 막 쫓아가려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 매매가 꼬여요. 그리고 손실이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매매를 잦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요즘에 테마주들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그 실적 기반의 그리고 중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방향성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남는 길이다,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만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반바지 시장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보트에 좀 들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통신 장비 다 더 갈 여력이 있다. 또 화장품도 더 갈 여력이 있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방시혁 씨 이제 그 건도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은 또 잡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인의 활로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의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